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지역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저는 주 업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미래 트렌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그런 데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자,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가본 데를 가다 보니까 여기 가는 김에 어디 가볼 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하면서 찾아봅니다. 근데 찾아보게 되면은 없는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와 대조되게 주말에 수도권에서 놀려고 하면은 핫플레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데가 넘쳐나더라.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 관광지는요, 아침 드라마를 닮은 것 같고요, 수도권 핫플레이스는 유튜브를 닮아 있는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 드라마의 특성이 있죠. 뭐냐면 같은 형식, 같은 내용, 같은 경험, 매번 같은 재미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의 가치관보다는 살짝 과거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출생의 비밀, 부자 남성과 가난한 여성 로맨스, 바람난 남편의 복수,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고, 예상되는 전개이긴 하지만 그게 또 아침 드라마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찾아보게 된다라는 거. 자, 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가? 시대는 바뀌는데 시청자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요소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저는 지역 관광지에서 많이 느껴요. 무슨 말이냐? 가보게 되면은 형식, 내용, 경험, 재미가 똑같습니다. 지역만 다르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현대사회 콘텐츠보다는 살짝 과거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는. 지역 관광 명소가 있고, 박물관, 케이블카 요즘 많아졌어요. 지역 전통시장 가기, 조개구이, 맥반석 오징어, 풍선 터트리기,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게 예상되는 즐길거리, 먹거리이긴 한데, 또 그게 재미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또 꾸준히 있다라는 거, 그 수가 줄어들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재미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먹거리 장소를 가지 않고 뭐 새로 생긴 신상 카페라든지 파스타, 햄버거집, 프랜차이즈 이런 데를 간다라는 거.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가? 시대는 바뀌는데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요소가 저는 크게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유튜브는 어떤 특성이 있냐? 일단 유행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재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즐길 수가 있고, 현대사회의 가치관부터 과거의 가치관까지 그 내용들이 너무나 다채롭다. 그래서 최신 챌린지, 쇼폼, 과거 영상, 전문가 영상, 먹방 등 너무나 다채롭다라는 거고요. 분명히 같은 플랫폼인데 접속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와 경험이 가능하다라는 요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수의 크리에이터,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참여해가지고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한 곳이 여기라는 거. 자, 근데 수도권 핫플레이스들은 좀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유튜브스러워요. 일단 핫플레이스가 빠르게 바뀝니다. 전에는 가로수길, 그리고 경리단길, 이제는 서순락길까지 계속해서 빠르게 바뀐다라는 거.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부터 고령자를 위한 콘텐츠까지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라는 거. 새로운 먹거리, 각종 편집숍, 독특한 카페, 취미 클래스, 대형 복합 쇼핑몰 너무나 많고, 먹거리 역시도 도넛에서 베이글에서 프레첼에서 요즘은 두바이 초콜릿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유튜브 유행 바뀌는 것처럼. 자, 그리고 저는 요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팝업 스토어라고 봅니다. 팝업 스토어 전성 시대인데 여길 가게 되면은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험을 유튜브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대 변화, 유행 변화, 트렌드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는 게 현대 수도권에 있는 핫플레이스들인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제일 유명한 핫플레이스라고 한다면은 서울 성수동과 아무래도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백화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곳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바로 팝업 스토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보게 되면 매번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새로운 가게들이 열리고 있고, 새로운 상품들이 있고, 새로운 재미를 경험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전국, 전 세계 맛집 팝업 스토어도 열리기 때문에 갈 때마다 새로운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현대 서울 식품관에 가게 되면은 매번 술을 다른 걸 먹어볼 수 있어가지고 꼭 찾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매번 똑같은 장소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새로운 재미, 새로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게 꼭 유튜브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역 관광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도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격을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유튜브와 같은 성격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시대 변화에 맞추겠다고 유튜브스럽게 바뀌기도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고령화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보라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런 곳에 갈수록 아마 젊은 세대들이 즐길 거리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유튜브를 닮아가기에는 지역에 일단 인구도 적고요. 그 인구도 고령화되어 있고 상인들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지자체에 공무원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축제를 열 때 트로트 가수를 안 부르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대요. 하지만 트로트 가수를 부르면 불만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죠. 변하려고 하면은 주 고객, 주 방문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제 공무원분들 뭐 관광공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지역 살리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인형 같은 거, 캐릭터 만들기 같은 걸 하시는데 문제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지역 관광지가 힙함, 트렌디함이라는 계속 이렇게 극과 극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계속 아침 드라마 형식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앞으로 고령자들 역시도 세대가 바뀌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주 인구가, 머릿수가 제일 많은 인구가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들, 그 세대들이 주 머릿수가 되고 계속 늙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 세대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특성도, 지역관광지의 특성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트렌드에 민감하고 도파민에 민감한 젊은 수도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관광지에 가게 된다? 그럼 너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피식쇼에서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콘텐츠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좀 무례함도 있을 수 있고 접근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젊은 수도권의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자, 물론 지역마다 고유의 아름다움, 재미가 있죠. 그리고 영양에도 잘 찾아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그 지역만의 아름다움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 보고 평범하다라고 놀리게 되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얘 자세히 보세요. 얘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가만히 뜯어보세요. 얘가 진짜 매력적인 애예요. 이렇게 억지로 뭔가 그 매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지역관광지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자, 그러면은 지역 관광지 중에서 혹시 유튜브를 닮은 지역도 있는가? 대표적인 곳은 제주도인데 거기는 제외하고요. 참 제가 여기는 독특하다라고 느낀 두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서피비치, 양양 서피비치입니다. 여기는 그 동해안에 있는 수많은 바닷가 중에서 유일하게 힙한 바닷가, 젊은 사람들이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 모이는 바닷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보게 되면 여기는 또 팝업 스토어도 열리고요. 음악 역시도 그 클럽 DJ의 힙한 음악이 나오고 있고 머슬비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몸 키우려고 멋진 모습 보여주는 이런 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가게 되면은 해외 휴양지에 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가 있고요. 해수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횟집이나 풍선 터트리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과거에 그런 문화가 아예 없다라는 거. 그리고 20, 30대 위주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힙함을 뽐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독특한 해변이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사진 찍을 장소가 많고 클럽 음악 나오고 팝업 스토어 등의 놀거리들도 풍성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또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남녀노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충족시키는 유튜브를 닮은 지역 관광지는 없을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미래 채널에도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즐길거리, 먹거리가 제일 많다고 느끼는 곳이 어디냐? 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저와 생각이 똑같았어요. 어디냐? 경주예요. 자, 경주는 가보시게 되면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너무나 사랑받고 힙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코닉한 한국의 문화유산이 다수인 것도 일단 기반의 요소가 될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경주월드 놀이공원 있죠, 워터파크 있죠, 간포해변 등 콘텐츠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심지어 여기에 황리단길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들어왔던 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또 여길 가게 되면 황남쫀득이라든지 경주 시범빵, 황남빵 등 이색 먹거리 역시 존재하는데 또 맛있어요, 이게 또. 자, 그리고 거리, 카페, 루프탑 등에서 보이는 문화유산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브이로그 등 SNS에 남길 만한 콘텐츠가 너무나 많은데, 특이하게도 남녀노소 모두가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남녀노소가 이렇게 힙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여기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이 두 사례에서 지역 관광의 발전 방향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관광지 하나, 맛집 하나가 아니라 여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존재해야 돼요. 아무리 관광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갔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면은 먼 거리를 수도권에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꾸 수도권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SNS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걸 공무원분들이 뭐 조형물 만들고 하면은 SNS에 올리고 싶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젊은 상인들 중심으로 콘텐츠가 자생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서피비치에서 이제 서퍼들이 모이게 되면서 알아서 힙한 분위기가 생겨난 것처럼. 자, 그리고 경주 같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젊은 관광객과 그 외의 관광객을 분리해서 기획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누구도 오지 않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자, 근데 지역관광지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적고요, 교통도 불편하고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도 제가 한번 예전에 인천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수도권에 남아서 기회를 잡고 싶냐? 또 지방 소멸 지역에 가서 난 기회를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 있냐? 했더니 의외로 30%가량의 사람들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지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너무 노후화돼 있고 한다면은 여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면서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수도권으로 오겠죠. 자, 그래서 국가, 정부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일단 깨끗한 화장실 만들고 도로 정비 사업하고 교통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오래된 지역을 정비해가지고 젊은 층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깨끗한 도화지를 만들어 주시는 일이 일단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국토 균형 발전, 이게 우선시 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지역 관광도 뭘 해볼 만한 조금의 거리가 생겨난다라는 거. 일단은 국토 균형 발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전국 강의 다니면서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지방지역 관광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아이디어 뭐가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